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했지만 그게 돈벌이의 자유. 돈벌이의 자유고 예. 부자의 자유였잖아요. 맞아요. 부자의 자유. 그러니까 한 번도 그 자유민주주의 혜택을 갖다가 우리 그 노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농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돌아간 건 없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다 후퇴됐고. 예, 우리는 열심히 일해도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강수들 교수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강수들 교수님, 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도 일하면 일할수록 더 수렁에 빠져드는 것 같을까요? 너무 열심히 살아서 그래요. 아, 정말? 예, 열심히 안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하마터면 또 열심히 살 뻔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농담 반 진담 반인데요.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좀 그 진지한 휴식들을 취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행복한 사회를 좀 꿈꿀 수 있고, 또 그렇게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교육부터 노동과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좀 신바람 나는 사회가 되면 내가 조금 열심히 하더라도 그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 있죠. 근데 지금은 별 생각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이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암초에 부딪히는지, 파산이 될 것인지, 좌초가 될지 안 될지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열심히 가다 보면 파산해요. 아니, 최근에 유튜브에 네. 알고리즘에 의해서 다시 떠오르는 게 뭐냐면 한나 이벤트에 생각하지 않는 것도 죄다. 예, 그렇죠. 그 얘기가 지금 최근에 이 계엄령 선포 이후로 맞아요. 알고리즘 많이 뜨거든요. 그래요? 예. 그 악의 평범성이라든지 그렇죠. 예. 무사고의 위험함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니,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 아들 친구 중에서 이렇게 이름 메모를 쓴 거예요. 나보다 열심히 공부한 놈 있으면 나오라고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들었을 때는 야, 얘 이놈 맹랑하다 싶어갖고 그 진짜 아들한테 안부를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걔가 서울대를 갔대요. 그래서 이제 또 그 다음에 안부를 물었어요. 엄마, 걔 일배야. 그러는 거예요. 보면 그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친구의 나보다 열심히 공부한 놈이 있으면 나오라고 해.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친구들이 그런 애들이 다 일배가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친구들이 내가 나처럼 열심히 하지 않은 애들은 루저고 그런 애들은 그런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맞아요. 그래서 약자들을 혐오하고 이랬던 것들이 저는 그런 쪽으로 빠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차별을 당연시하는 거죠. 차별에 찬성하는 거예요. 저 교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돈에 죽고 돈에 산다. 예, 돈죽돈살. 돈죽돈살. 예, 그런 마인드를 가지는 사람. 돈생동사가 더 낫지 않나? 돈에 살고 돈생. 예, 같은 말이죠. 내가 아이들 최소한 청소년들이 자라날 적에 좀 꿈을 크게 꾸어야 되잖아요. 야,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공부하고 시험 스트레스도 많은데 최소한 내가 어른이 되면 또 내가 아이를 나중에 낳게 된다면 엄마 아빠가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세상은 좀 경쟁이 없고 시험으로부터 자유롭게 꿈꾸면서 자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원한다. 이렇게 자라나야 이 역사가 발전하는 건데 일베 같은 친구들이 자꾸 자라난다면 정말 걱정이고 그런 아이들의 끝이 지금 윤석열 같은 사태를 벌인 거죠. 그렇죠. 윤석열의 사회적 비용이라 그럴까? 그걸 생각해보면 지난 한 달 동안 12월부터 1월로 넘어오는 사이에 한 달 동안에 사회적 비용을 생각해보죠. 그 시위하느라고 모인 참가자들, 거기에 쓰는 온갖 물품들,
뭐 시골 사람들 서울로 차 대절해가 올라간 거, 우리 농민들 트랙터 몰고 예?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어서 그 다음에 뭐 소위 난방버스니 연대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만 그거를 윤석열이 만들어낸 사회적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그 에너지와 비용을 정말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썼다면 한 달 동안에 우리나라 훨씬 좋은 나라 되지 않겠어요? 아니, 그것보다 더 끔찍하게 계엄 선포가 되는 날 우리 아들 엄마 우리나라 망했어 그랬거든요. 왜냐면 한율 때문이에요. 한율. 그 회사가 지금 네. 한율 문제가 맞아요. 엄청 심각한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거의 우리나라 자산을 갖다가 정말 몇 조 원을 날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제가 아까 자본주의 뭐 상품 사회 이런 이야기 했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뭐 대중국 수출이라든지 이런 게 윤 정권 처음부터 중국하고 안 좋아져서 엄청 적자, 그 이전에 대중국 흑자였대요. 수십 년 동안. 근데 그게 이제 갑자기 적자로 돌아서고 최근에 이 쿠데타 사태, 내란 사태로 말미암아 환율 문제, 투자 문제, 수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악화가 됐고 증시도 그렇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요 경제 지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아까 제가 민주당과 함께 민주당을 넘어가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과 함께 가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민주당을 넘어가고자 할 때는 그 지표에 갇히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지표는 이미 자본주의 상품 사회를 전제로 한 지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너머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먼 과제로 두고. 네, 먼 과제라면 이제 사실은 이제 그것도 비용이라고 우리 전체 공동체이기 단기적인 때문에 비용은 크죠. 그런 거긴 하지만 그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가끔씩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걱정하듯이 맞아. 나도 자본의 공세와 자본에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의 논리대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은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그런 얘기들이. 그게 영화 매트릭스가 네. 자본주의 분석에 시사점을 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가로로 세로로 또는 시간과 공간으로 매트릭스 안에 갇혀 있는 존재라. 그게 이제 자본주의를 빌려와서 설명을 하자면 어릴 때 태어나서 교육받는 시스템, 그 다음에 직장에 취업하는 시스템, 또 사회적인 어떤 시선, 우리 사람을 바라볼 때 존재 그 자체로 보기보다는 어느 학교 다니니, 전공이 뭐니, 수입이 뭐니, 지위가 뭐니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게 가로로 세로로 매트릭스를 짜가지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거예요. 기업에서 사장님만 억압하고 통제하는 게 아니야. 우리 자수. 온 사회가 다 스스로도 그래. 예. 스스로도 아니, 그러니까 스스로 죄인이 되어 감옥에 갇힌 자가 되어 그러니까 있죠. 계속 그 하사를 갖다 윤석열만 그럴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괴물의 조짐들은 우리 내부에서도 있었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그게 한나 아렌트 이야기하고도 아니 그러니까 맞닿죠. 예를 들면 저런 놈을 도대체 어떻게 대통령을 우리가 뽑았는가? 그러게. 그래서 우리가 있지 뭐 이렇게 하지만 그 비판 말고 우리 그들은 그들을 진짜 그 우리 애통한 이웃들을 자기 눈을 파는 찌르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맞아. 어떻게 해야 또 어떤 관계를 맺어가냐? 서로가 아까 말했듯이 아저씨는 저쪽 태극기 편이고 나는 이쪽 강장 편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갈라져서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일단 저는 친일 역사 청산이라고 하는 그런 과제가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그런 역사 바로알기, 바로잡기 이런 운동도 일어나면서 좀 청산할 거 청산하고 그 기존의 전통 중에 정직하게 살자라든지 또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자라든지 우리가 국기에 대한 경례할 적에 옛날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그죠? 그 어찌 보면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라 이런 정신만큼은 살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조국과 민족을 배신할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나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또 가짜 뉴스라든지 잘못된 진실이 아닌 거짓이 진실처럼 통용되고 있는 이런 거를 바로 잡는 가운데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저는 요번에 이제 이 북풍 그거 해갖고 우리가 전쟁을 날 뻔했을 때 전쟁 진짜 전쟁이 났더라면 어땠을까? 네. 전쟁이 났더면 이 처음에 교수님 같은 분들은 진짜 방북. 저도 방카에 갔을지 몰라. 옛날 알던 부대에 가가지고 아는 데인데 이럴 수도 있지. 예, 아니 뭐 김어준 씨가 웃긴 말을 하대. 거기도 방카 B1 방카거든요. 예. 나도 가서 한번 북토크 한 적이 있어서 알아. 서대문 쪽에. 근데 이제 김어준 잡으러 B1 방카로 가라 그랬더니 군인들이 남태령으로 갔다는 거 아니야. 김어준 잡아야 되는데. 네, 진짜. 아니, 저는 전쟁이 정말 계엄령도 계엄령이야. 그 전에 이들이 기도해서 실패했던 일들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게요. 만약에 그랬더라면 우리가 만약에 총이라도 한번 쏘고 서로 전쟁했었다면 그걸로 인해갖고 계엄령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그러게, 그죠? 계엄령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또 그것이 계엄령이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지금 이대로 계속 가서 이 국힘당이라든 윤석열이가 기도했던 것들이 된다면 전쟁이 다시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어찌 보면 윤석열이 군대를 안 간 거 덕분에 예. 계엄이 실패하지 않았을까. 고맙게도 부동씨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네. 어쨌든 군대의 생리를 잘 몰랐다는 것, 특히 요즘 군인들의 생리를 잘 모른다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왜 계엄군이 국회 들어갔잖아요. 네. 그 707 특수단, 특임단 네. 들어가서 창문을 조심스럽게 깨고 들어가가지고 내리려고 할 적에 난초 화분을 옆에 치워놓고 조심스럽게 치워놓고 뛰어내려. 그게 PD 수첩에도 나와요. 네. 최근에 나온. 그 말은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대북 작전 하러 간다고 헬리콥터 타고 왔어. 근데 내리는데 국회에 내리는 거야. 완전히 그걸 뭐라 그래요? 이거 각성의 타임이 온 거야. 현타. 현타가 온 애들 말대로 현타가 온 거야. 현타. 그래서 명령은 수행하되 수행하는 척만 신용만 낸 거야. 이게 그게 아까 그 활발하게 연대한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이 군인들이 최소한의 인간성 이런 게 존재했다는 게 그나마 우리를 살린 거예요. 예, 저는 딱 요번에 계엄령 그거 하고 시민들 막는 거 보면서 구자한 감독이 계속 전쟁에 관한 한국 민간인 희생이 보도연맹 학살이라든지 이런 학살 영화들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맨 처음에 생각이 앞으로 이제 더 이상의 이런 학살들은 공공연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찌 보면 그런 노력들이 축적되고 그렇죠. 인권 의식이 올라가고 생명 존중 이런 이야기들이 좀 사회화되면서 은연중에 우리 왜 옛날에 학교에서 애들 때리는 거 예사였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조심스럽잖아. 심하면 고발도 당하고 뭐 너무 지나쳐서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생명에 대한 현실을 존중. 구했다는 얘기를 그렇죠. 한강 작가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참 복합됐다. 맞아요. 우리 주권자가 산자를 구한다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게 없겠다 생각되다가도 요즘에 내전으로 다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는 아니야, 우리가 더 알려야 돼. 내가 생각할 때 진짜 사람들이 계엄령이 선포되고 계엄령이 실시되면 어떤 일이 있는지 그러니까 대충은 알지만 진짜 실감하지 못하는. 맞아요. 구감독한테 아이디어 하나 드리면 네. 부일병 구하기. 12월 3일부터 그 이전부터
이 조집 나오는 것만 연속으로 잘 짜도 네. 한 편의 영화야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역사이면서 영화. 전체가. 예, 따로 시나리오를 할 필요가 없어. 이 자체가 시나리오가 이미 때가 있는 아니, 영화.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이거 갖고 그 픽션 영화도 공상도 돼요. 만약 이게 실시됐을 네, 때, 네. 이게 만약 계엄이 성공됐든지, 맞아요. 아니면 그때 전쟁이 났을 때, 사람들이 항상 그 유족들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앞으로 만약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랬을 때 유족들이 다들 그 태안에서 했었던 그 유족이 했던 얘기가 지금보다 더 심할 것이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나올 전쟁 그 영화가 그 1950 장흥 1950 하여튼 그때 마을로 간 전쟁이에요. 맞아요. 우리 지금 이 내전이라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막 사람들이 서로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돼서 저는 우리가 이제 진짜 평화에 대한 평화, 생명, 인권 이런 문제들이 너무도 더 맞아요. 우리가 이 교훈이 아닐까. 네. 그 또 이번 국면에서 드러난 게 네. 북한이 남한보다 네. 훨씬 성숙한 것 같아. 예. 그죠? 좀 진짜 많이 북한이 옛날에는 총 쐈어. 돈 좀 준다 그러면 총 쏴줬잖아. 그러니까. 아니, 나는 너무 끔찍하고, 요번에도 막 우리 한창 뭐, 이렇게 어수선하고 그러면 내내 얘기하는 게 북한이 어떻게 할지 도발할지 모른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권력이 세습되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또 뭐, 감시체제라든지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이번 계엄 사태에 북한이 동원되거나 속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감사해야 될 것 같다. 전쟁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전쟁 안 되죠. 진짜 전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도 사실은 알고 있다고 경고했잖아요. 그렇죠. 예, 셔먼, 그죠? 셔먼의 브래드 뭐. 셔먼 네. 하원 의원,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알고 있는데 미국 그 연합사 이런 걸 속여가면서 드론도 보내고 이런 게 하여튼 또 정말 제정신이 아니에요, 진짜. 그래, 자기 논리에도 안 맞아. 그러니까요. 저도 동의하지 않지만 한미일 군사동맹 해놓고 예. 자기는 속여서 보내고 그거 안 맞는 이야기죠. 그렇죠. 한미일 평화동맹이라면 저는 박수 치겠는데 군사동맹 해서 전쟁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한다면 미국의 이런 태도들도 우리가 이만큼 우리 민주적 역량들이 이만큼 성숙했기 때문에 예전의 방식들은 맞아요. 안 된다라는 맞아요. 것들 아닙니까? 예. 예전에 그 이승만 방식처럼 북진 통일해갖고 저걸로 인해서 다 힘을 예. 낼 수 없다. 어떨 때는 근데 자본주의 이야기 좀 해야 되는데. 맞아. 자본주의 경제. 근데 이 이야기하고도 연관이 돼요. 왜냐하면, 사실 자본주의가 이제 돈만 중시하는 사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경우도 뭐 개인적인 차원에서 돈만 추구하는 면이 강하게 보이긴 하지만, 본인이 보기에도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쌍방울도 있었고, 네. 또 한본가? 정말 그 저축은행 말이죠. 워낙 뭐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부터 네. 시작해서. 근데 하여튼 생각해보면 다 돈이 연결되어 자본주의 있어요. 돈놀이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죠? 김건희 비리 모든 뭐, 그런 것은 다 돈이죠. 부동산 투기라든지, 뭐, 주가 조작이라든지, 뭐, 개발 사업이라든지, 온갖, 연결된 게 다 돈의 경제인데, 그 과정에서 공동체가 파괴되거나,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 이런 걸 생각하면, 지금의 계엄 상태는 어찌 보면 그런 돈벌이에 중독된 시스템이 얼마나 위험하게 마지막은 제가 전쟁을 부를 수도 있다고 한 게 물론 또 이제 윤석열의 탐욕이 들어가서 윤석열과 김건희의 탐욕이 들어가서 좀 더 변질되는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전쟁을 통해서 또 새로운 재건 사업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네네. 또 들어가겠다. 우리가 아는 그 재벌 기업들의 건설사들도 다 거기에 한 몫을 노리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한국 자본주의도 더 이상 돌파구가 없다고 생각될 적에는 오히려 윤석열 같이 좀 잘 모르고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했지만 그게 돈벌이의 자유. 돈벌이의 자유고 네. 부자의 자유였잖아요. 맞아요. 부자의 자유. 그러니까 한 번도 그 자유민주주의 혜택을 갖다가 우리 그 노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농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돌아간 건 없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다 후퇴됐고. 맞아요. 그래서 자, 어떻게 저번에 교수님께서 다른 데 강의하셨을 때 세월호 침몰하는 사건이 지금 우리 세상 지구의 운명과 작게는 대한민국 전체가 세월호 꼴이 나고 크게는 지구 전체가 세월호 꼴이 난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 계속 이렇게 된다면 이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계속 생산하고 이 탐욕으로 치닫는다면 기후는 위기는 이제 뭐 바로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작년에도 더웠는데 올해는 더 더울 것이고 내년에는 더 더울 것이고. 어쨌든 빨리 이 사태를 수습하고 민주주의를 이렇게 세우면서도 생태적인 마인드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을 다 쇄신해야죠. 그래야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보람도 찾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아이들에게 좀 더 행복한 나라를 물려주고. 근데 교수님은 한 번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세계 자본주의 추세를 본다면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낙관적이지만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우리마저 포기한다면 더 빨리 망가질 텐데 마지막 남은 일말의 희망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민들레 홀씨처럼 악을 쓰고 살아나서 또 이렇게 건강한 마인드를 함께 나누고 홀씨처럼 번져나가야 그 속에 희망이 있을까 말까. 아니 이게 루신 선생이 말했잖아요. 희망은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런 점에서 좀 낙관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비관적인데 그러나 그 희망은 우리가 그 산에 길을 만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내가 걷고 옆에 친구들이 걷고 여럿이 걷고 오늘도 걷고 내일도 걷다 보면 길이 만들어진다. 없던 길도. 그것처럼 우리가 희망을 만들어간다는 그런 기분으로 살아가야죠. 아니 요즘에는 어떨 때 정말 이 현실 자체가 너무 절망스럽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작은 또 희망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맞아요. 작은 희망들을 저는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연대하면서 나오는 게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워낙 저랬었구나. 우리가 워낙 저렇게 연대를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유튜브도 우리의 이춘의 세상만사도 그런 희망을 갖다가 그럼요. 이춘의 세상만사 10만 명.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참. 가져가겠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연대와 소통을 위해서 10만 명. 그렇죠. 분발하겠습니다. 네, 강수조 교수님, 새해 덕담 한마디. 옛날에 을사 5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을사 45적이 있었잖아요. 2025년 을사년은 더 이상 을사 맺적 이런 게 없는 정말로 희망찬 새해를 같이 만들어 갑시다. 고맙습니다. 첫 발을 떼야 정상을 오를 수가 있는 거지 주저주저 하고 있다면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맞아요. 오늘 낙담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정상에 가까워진 우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춘의 세상만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